자, 외국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호텔 앞에 트럭 폭발 사망자는 미국 특수부대원 그린벨의 소속이었습니다. 이 뉴올리언즈의 그 트럭 테러 몇 시간 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둘이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일단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이제 렌트카 회사라고 말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1대1로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렌트카 업계 에어비앤비랄까? 뭐 요런 회사예요. 투로라는 회사인데 요 회사를 통해서 둘 다 차를 빌렸다 그래서 요것들 봐라 뭐 좀 사전에 연락을 했나 그랬는데, 또 하나는 둘이 또 그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육군 기지가 있거든요. 둘 다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이 근무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없다. 둘인 연결고리가 없고, 그래서 뉴올리언즈의 테러와 라스베가스의 폭발은 서로 무관하다. 그냥 각자 따로 생각해서 따로 벌린 일인데 공교롭게도 몇 시간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됐다. 다만 그래서 이제 단독범행의 사실은 무게를 두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뉴올리언즈에서 차량 테러범 자체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고 또 미국 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량 안에서 IS 깃발이 발견이 됐죠. ISIS 이제 이슬람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과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범죄자가 미국 내 범죄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주장했을 때 민주당과 가짜 언론이 뜻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봐라, 그게 사실 아니냐, 봐라, 트럼프의 말은 여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고 미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미국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무슬림이랑 연관성이 드러나니까 이러면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이제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제 그 위기감이라는 것이 새해 벽도부터 이제 중남미 출신들이 캐러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냥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슝 그냥 몇 시간만 가면 되겠죠. 내지는 그냥 뭐 고속버스를 타든 아니면 더 여유 있으면 차 운전해서 가든, 그러면 멕시코를 몇 시간만이면 통과할 수 있고, 물론 멕시코 쪽에서 미국 들어가는 국경 통과는 꽤 복잡합니다. 참고로 남미에서 미국 경유에서 들어올 때 그 출입국 수속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비행기 간당간당하게 탑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단 짐 사이즈가 달라요. 짐 사이즈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캐리어 한두 개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사람 키보다 높은 이민 가방 몇 개씩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이거는 관광객들 상대하듯이 출입국 절차를 하겠냐고요. 꼼꼼하게 따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어쨌거나 이 양반은 그나마의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여행을 한다는 게 뭐 아주 옛날에 무전여행 그래서 낭만처럼 보였던 때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나 무전여행이 가능하지 외국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대한민국처럼 새벽 3시를 낮 3시에 걸어다닐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떼지어서 다녀. 이 양반들이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국경을 이렇게 떼지어서 통과하면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가가지고 쭉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이 양반들이 보면 이제 이 위쪽이 이제 미국, 그 위에 캐나다 있고 여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있고 여기 이제 멕시코에서 저 파나마 운하 이어져 갖고 이쪽으로 이제 남미로 이어지는 데인데, 지금 출발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은 이쪽이죠. 여기 이제 샌디에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있고, 목적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쪽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텍사스 쪽이거나 그럴 텐데, 지금 멕시코를 뭐 출발했다 그래서 여기쯤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의 국경이 최남단. 여기 이제 온두라스 있고 니카라구아 있고 코스타리카 있는데, 정작 지금 중요한 요 나라는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요 나라가 과테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몇십 명씩 떼져 다니는데 대체로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딱 멕시코에 딱 넘어가자마자 국경지대에 딱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행렬이죠.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맞기 전에 이제 미국 땅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절박함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장면인 것인데, 트럼프는 이제 이참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지금 사실은 당선 이후에는 불법 이민자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테러가 터지니까 불법 이민자 얘기를 다시 꺼내든 것이, 왜냐면은 불법 이민자가 이제 무슨 국경 차르 이런 거 임명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추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원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민 판사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살 자격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불법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근데 이게 쫓아내야 된다, 잔류시켜야 된다. 이 심판대에 오를 사람이 이제 불법 이민자가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판 받기 기다리는 재판 받는 사람만 지금 2029년까지 쫙 줄 서 있어요. 이 재판 받기 전에는 이거는 뭐 마구잡이로 잡아들여도 불법이고 그 사람을 군대를 동원하면 더 불법이고 강제로 쫓아내면도 더 불법이고 일단 재판이라는 절차가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내려 그러면은 그거는 또 해당 주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국경 넘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넘어오면은 이제 텍사스나 국경 근처니까 여기 텍사스나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죠. 근데 여기가 이제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미국 안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GDP 순서로 매기면 1등, 2등. 근데 요 몇 년 새 1등, 2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얘네 둘이서 미국 안에서 제일 잘 살아요. 일자리도 많겠죠. 여기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데 있죠. 뉴욕, 시카고 이런 데로 가거든요. 텍사스는 아닌데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 이런 데들의 공통점은 뭐냐? 여기가 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민주당이 이제 시장 주지사 하는 데들이에요. 주지사가 우리 불법 이민자들 요렇게 싹 모아놨어요. 애들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고 딱 갖다 줘야 되는데 불법 이민자를 주지사가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은 야 니네 잡은 애들 내놔. 그럼 안 잡았는데 이래버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결정적인 마지막 한숨 그거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라고 누가 그래?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은 미국 헌법이 그랬어요. 트럼프 마음대로 못 없어요. 미국 헌법을 고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도 헌법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아니면은 저기가 있어요. 주정부의 3분의 2. 그 주정부의 3분의 2 그러면 38개 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지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30개 주에서 8개 주나 모자라요. 이게 헌법을 고치는 거 애시당초에 말이 안 돼요. 등등등등 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적극적인 추방이 아니라 사실은 국경에 담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오지만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들어온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트럼프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불법 이민 얘기를 선거 때는 주구장창 하다가 당선 이후에는 잘 안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넌 말로만 뻥쳤냐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그동안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이제 건수 하나 잡은 거죠. 요 건수가 과연 트럼프한테 날개를 달아줄 것이냐. 하지만은 날개를 달아준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불법 이민자는 선거 때 얘기했던 것만큼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정도 좀 감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